네, 오늘의 책은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라는 책입니다. 시바무라 에미코 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 이 시바무라 에미코는 사이토 이토리 라는 사람의 첫 번째 제자이자 긴자 마루칸 시바무라 그룹의 대표이기도 하고,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18살 때의 도쿄 지압 전문학교에서 사이토 이토리를 만났고, 그리고 몇 년 뒤 사이토 이토리의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사고방식에 공감하며 첫 번째 제자로서 긴자 마루칸 지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사이토 이토리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개인 납세 1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죠. 그게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걸 빼고 온전히 사업에 대한 수익에 대한 납세로 1위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네, 사이토 이토리 씨의 간략한 소개를 보면 1948년 도쿄 출생으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긴자 마루칸과 일본 항방연구소의 창업자 출신이고,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지만 일본 최고의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역시 발췌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사이토 히토리 씨하고 시바무라 에미코 씨가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답 형식으로. 거기서 하나하나 발췌를 몇 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토리 씨가 어느 날 누구라도 성공할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매력이야.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 늘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과 돈을 받을 때만 웃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 돈을 빌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금리는 돈을 맡길 때보다 빌릴 때가 높아. 그래서 우주 저금을 마이너스로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 우주 저금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매력적인 일을 하면 플러스가 되고 반대로 매력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금리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저금을 하면. 그러니까 매력적인 일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지구에는 인력이 있어서,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매력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좋은 것들이 끌어당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공명하고 즐기면서 우주 저금을 늘리는 일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시바무라 에미코 씨가 이야기하죠. 매력이 없다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는 말이지. 끌어당기는 뭔가가 없다면 방법이 없어. 사람은 상대의 뭔가에 이끌려 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이 매력적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해나가야 하는 거야. 책을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나는 언제 매력적인지, 그리고 그런 매력을 위해서 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저의 매력이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웃는 자세,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항상 감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굉장히 제가 매력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진정한 저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죠. 네. 남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인간이 매력 있는 인간이라 생각해. 오늘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훔쳐봤다? 거짓말은 설사 발각되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달되잖아. 그것만으로도 이미 매력은 없게 돼.
그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전면에 드러내놓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거야. 아내의 새 옷을 발견했을 때도 배려가 담긴 말을 할 수 있겠지. 잘 샀네. 하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결국 뭐냐 하면 사랑이야. 매력이란 사랑인 거야. 저는 아직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잘 샀다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좀 더 아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잘 샀네라고 생각이 드는 때도 있지만 아직은 좀 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럴 때는 나는 두뇌 노동자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히토리 씨는 말한다. 두뇌 노동자란 자신이 무엇을 했을 때 상대로부터 어떻게 여겨질 것인지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란 뜻이야 라고 합니다. 과시하는 건 좋지 않아. 프로 두뇌 노동자의 세계란 전쟁터와 같아. 또한 두뇌 노동자는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지. 상대의 마음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뇌 노동자가 아니야. 난 이해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짓은 그만둬야 해. 이해력이 없는 사람 같은 건 없어. 그건 항상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남에게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야. 제가 좀 둔해서요. 그건 둔감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또 나라면 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 두뇌 노동자는 눈앞에서 상대가 말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차분하게 듣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지. 두뇌 노동자는 과시하지 않아. 항상 웃는 얼굴이야. 그게 남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다음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거야.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배워서 자기 영혼의 레벨을 향상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럴 수 있다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애정을 쏟고 행복을 나눌 수가 있지.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거야. 사랑이 담긴 얼굴과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거야.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에티오피아 난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당치 않아. 우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그런 다음 에티오피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에티오피아엔 에티오피아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장소는 지금 여기 란 걸 잊으면 안 돼. 지금 여기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담긴 얼굴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해. 네,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수달은 양쯔강에 살고 있지만 양쯔강 물을 전부 마시려고 하지 않아. 필요한 만큼만 마시면 되잖아? 그게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아마도 현명한 사람이란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 중용. 세상이 양과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간 단계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그 어떤 마음에도 이끌리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더 일할 게 없습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정도에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셀러리맨이 되든 뭐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 친구 중에 남에게 이용되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녀석이 있는데 말이지. 그 녀석에게 난 이렇게 말해.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너는 이용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경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출중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그릇의 크기, 매력이 중요한 거야. 이것이 있으면 사람이 따르기 마련이야. 대장이 선두로 나가면 부하들은 대장이 죽도록 내버려둬선 안 되니까 모두 따라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두에 서는 거야. 화살이나 총알을 가장 맞기 쉬운 앞으로 나가면 부하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랬을 때 오히려 화살이나 총알을 더 안 맞게 돼. 화살이나 총알은 아무나 맞는 것이 아니야.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맞지 않아. 그리고 만약 맞았다면 그게 바로 수명이야. 수명이 닿을 때까진 죽지 않아. 위험한 곳에 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 거야. 죽는 것은 수명이 닿았을 때이지. 생명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이야기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죽진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미래에 펼쳐질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총알이나 화살을 더 안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상대의 자기 존재감을 만족시켜라. 인간은 자기 존재감을 살려주는 사람을 매우 좋아해. 자기 존재감이 뭔가 하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건 자신의 자기 존재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야. 네,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버림받기 싫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법칙 중에서 78대 20이라는 것이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고 78%라는 얘기지. 유대인의 법칙으로 보자면 최고 78%의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22%의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거지. 사실은 60% 이상은 바라면 안 돼. 최고 78%이지만 최고는 없어. 회사든 사람이든 70, 80%를 바라게 되면 괴로워져. 자, 볼까? 자네 100%의 사원이 될 수 있나? 100%의 상사가 될 수 있나? 100%의 인간이 될 수 있나? 아마도 될 수 없을 거야. 민주주의는 51대 49로 상징돼. 51이라고 하면 그것이 모든 국민의 뜻, 즉 100%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표를 60으로 잡고 얼추 50이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 인생을 너무 낮게 어림잡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높게 바라보면 자기 스스로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50이나 60에서 최고의 기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최고는 50이나 60으로 최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나 역시 일을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나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일이 싫어져서 그만둘까 생각할 때가 있어. 하지만 실제로 그만두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둬도 괜찮지 않나 싶어. 내일 회사를 쉬어버릴까? 생각만 하지 출근하잖아?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칭찬해 주자고. 전반부의 핵심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힌다는 이야기다.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야. 단지 태어나길 잘했어 라는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 바로 그거야. 행복이란 건 깨닫는 거야.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없지. 그렇게 되면 마음에 빛이 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 없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괴로워하겠지. 인간은 말이지, 그럴 때 나쁜 기운을 뿜어내. 예를 들어 장사를 하더라도 주인 부부의 사이가 나쁘면
종업원이 어쩐지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나쁜 기운을 표출하게 돼. 그리고 그 나쁜 기운은 금세 가게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지. 결국 그 가게를 찾은 사람은 그러한 공기를 느끼고는 서둘러 용건을 끝내고 가게를 떠나고 말아.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지? 여기 오면 왠지 기분이 나빠. 그런 현상을 전복 채취 현상이라고 해. 해녀가 바다의 잠수에 전복을 채취하고 서둘러 바다 밖으로 나오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해서 나온 용어야. 모두들 자신이 있는 자리가 칠흑 같은 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한 빛이 있으면 기쁜 거야. 그런 자신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 히토리 씨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은 항상 지금의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오르기 위한 수업이다. 히토리 씨가 말하는 한 단계 위의 노력이란 지금의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부다. 예를 들면 가수 지망생에게 토크 공부를 시키는 것이나 신입사원에게 주임 직급의 공부를 시킨다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같은 일들도 언젠가는 나에게 쓸모가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일들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일들을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해.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에게 설교를 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인간에게는 모두 제각각 능력이 있어서 한편 나에게도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면 충분해.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군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생각하겠지. 아,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 당신 있는 그대로 살아가. 그대로의 당신이 멋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상대를 위한 노력이 아닐까? 뭐든 지나치게 참아내려고 하는 건 좋지 않아. 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교하는 인생이 가장 힘들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자신에게도 말해야 될 테니까. 수행이란 건 말이지 사실 우리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자주 겸손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겸손한 편이 편하니까 그래. 편해진다는 건 설렁설렁하라는 뜻이 아니야. 도쿄에서 오사카를 며칠이나 걸려서 걸어갔던 것이 신칸센을 타고 2시간 남짓으로 갈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거야. 남는 시간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오사카 구경도 할 수 있게 되었지. 당일 출장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내가 편할 일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을 바꿔봐. 편하잖아. 편함을 즐거움으로 생각해도 좋아. 편함을 극대화해가면 최종적으로는 즐거움이 되니까. 나는 이대로가 좋다 라고 말해봐.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무리하지 말란 얘기야. 그게 편해.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이것이 우리들의 테마잖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공부도 다 그렇고요. 있지, 인간은 죽으면 육체가 사라져. 하지만 영혼만은 사라지지 않아. 하늘로 올라가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그때 내가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치면 내 새를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돼. 자신이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의 시나리오가 다시금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 에미씨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에미씨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내가 와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야. 이런 악역인데도 잘 참고서 약속을 지켜줬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라며 감사하는 거야. 한 번 더요. 이런 악역인데도 잘 참고서 약속을 지켜주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라며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은 자기 역할을 끝내고 금세 사라지게 돼.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나에게는 바로 감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 스스로 몇 번인가 곤란한 일을 경험하면서 곤란한 일이 내가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이고 지금의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곤란한 걸 어떡하지? 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게다가 곤란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났다. 하지만 히토리 씨의 말을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씩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하나 이해하고 조금씩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네, 저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되게 빠르고 나에게 급작스럽게 변화가 오기를 굉장히 바랬는데 점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빠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내가 변하지 않고 노력해 간다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은 변해 있을 거라는 어떤 제일 밑바닥에서 오는 그런 작은 믿음이 피어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왠지 내 마음은 항상 쓸쓸했다. 히토리 씨의 말을 통해 내 마음은 뭐를 얻게 되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선 자신이 행복해져야 해. 세상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행복이란 건.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어서 그리 간단한 사고방식이 바뀌진 않는다. 지장보살이란 게 있다. 한문으로 땅의 창고라는 뜻이지. 땅속은 보물창고다. 우리는 보물창고 위에 살고 있는 거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마음의 풍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얼령의 힘이라는 게 있어. 얼령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이 풍요로워져. 해보면 알게 돼. 자, 한번 해봐.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런 얼령의 힘이라는 것은 요새 많이들 하는 화건이나 어떤 긍정의 말들,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다들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서 오는 느낌을 잘 느끼셔야 되는데 만약에 얼령으로서 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나에게 돈은 항상 다가올 거야, 다가오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는다든지 어딘가가 꾹꾹 눌린 듯이 답답하다고 느낀다든지 그런 마음의 느낌을 잘 느끼면서 이 마음에서 저항감이 없을 때 이런 얼령의 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을 할 때 나의 몸의 느낌을 잘 바라보면서 해야지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얼령의 힘이라는 것들이 나에게 진정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용서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상대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미숙하기 때문이야. 상대를 용서하기 전에 우선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해줘. 왜냐하면 세상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녀석이 꼭 한두 명 있거든.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용서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람까지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대신 상대가 나쁘다고 탓할 때야. 가령 상대를 간파하지 못한 어리석음 같은 거지. 그래서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나 어떤 나의 자존심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다는 그런 분별심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용서가 쉽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히토리 씨 거의 마지막 부분에 관상수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짧게 보면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빛을 주기 위한 수행이고 이것을 천인수행이라고 하는데, 1000명의 관상이나 수상을 봐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토리 씨가 관상을 봐주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관상 수상을 봐주는 동안 이 자신이 봐주는 사람 자신 자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 관상수상을 한눈에 파악한 후 뭔가 이 사람은 어둡구나 라고 느꼈다면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당신 참 밝은 성격이군요. 사람의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일이야. 그런데 그걸 성격을 밝게 하는 게 좋다 라고 떠벌리는 것은 설교에 불과하지. 마음의 빛을 꺼트리는 일이야. 당신은 밝은 사람이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맞아요. 원래는 저도 참 밝은 사람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어둡다고 하지만 사실 스스로는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기쁜 거야. 물론 그 중에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전 비관적인걸요? 그땐 이러는 거야. 아니, 당신은 정말 밝은 사람이야. 몇천 명의 관상을 보면서 틀린 적이 없으니까 틀림없어. 어둡다는 건 당신의 착각이야. 어릴 때 부모나 학교 선생님에게 몹시 야단을 맞거나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뿐이야. 그리고 반드시 한마디를 덧붙여. 웃는 얼굴이 훨씬 좋지 않아? 그러면 상대는 반드시 웃게 돼 있어. 봐, 그거야. 그렇게 웃는 얼굴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빛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웃는 얼굴에 자신감을 갖게 돼. 그렇게 웃는 얼굴로 살아갈 용기가 넘쳐나게 되는 거지. 네, 이것을 천인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돈에 관한 얘기 한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이란 건 내 가까이 왔을 때는 지쳐있는 상태야. 그것을 내버려 두기 아깝다면 주식을 하니 토지를 사니 해서 혹사하니까 돈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소중히 해봐. 그러면 돈 쪽에서 말을 해올 거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를 조금만 밖으로 꺼내주면 친구를 모두 데려오겠습니다. 돈을 소중히 하면 그만큼 돈으로부터 사랑받게 되는 거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아. 그와 마찬가지로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친구들이 남아. 반면 자신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밖에 남지 않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 결국은 세상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 이전에 나를 먼저 최고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그 마음이 공명하고 동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내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참 머리로는 쉬운데 머리로 계속 생각해도 이 몸과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은, 그리고 체득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 같습니다. 그 깨달음의 길을 위해서 계속 한 발자국씩 모두들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계속 한 발자국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운 넘치는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